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지난 6일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공개를 시작으로 4월 말부터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시작은 좋습니다.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애널리스트의 기업이익 전망치가 존재하는 기업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를 기록 중입니다. GS건설과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영향이 컸습니다. NH투자증권은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기존 이익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 1분기 코스피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51조 원과 36조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그리고 0.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출발은 좋았지만 일단 향후 잠정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에 대해서 서프라이즈 기대감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잠정 실적을 공개할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1분기 잠정 실적 공개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보면요.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는 한 달 전 대비 4% 정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조선과 디스플레이 그리고 IT 하드웨어, 자동차 등 주요 수출업종의 실적 전망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코스피 1분기 기업이익은 전년 대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화학과 철강업종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IT 가전업종, 은행업종 등 여러 업종이 호실적 기록한 영향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영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가 24일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업황 고점 우려가 제기되자 외국인들이 시총 1, 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거 내다 팔면서 증시에 하락 압력을 가했다는 분석인데요. 또 글로벌 채권 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3일 현지 시각 장중에 마의 벽으로 여겨졌던 연 3% 선을 돌파하자 한국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통화정책 기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여야 하는 압력이 높아지는데요. 증시가 지난 1, 2월에 미국 채권금리 급등에 따른 충격에 휩싸이며 크게 조정을 받은 것에 비해서는 영향이 덜하다는 진단입니다. 이날 기관은 1,684억 원, 개인은 2,707억 원 동반 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4,388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0.4% 하락하면서 2,464.14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미국 급채금리 부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미국 반도체주인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되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대량으로 팔면서 증시를 눌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처럼 기술주가 중심인 대만 증시가 오늘 하락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개인은 946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 외국인은 641억 원, 기관은 149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0.62% 하락하면서 873.61포인트로 장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증권과 보험, 음식료업, 은행, 그리고 금융업 등이 1% 이상 올랐습니다. 금리 상승 기조 속에 금융 부분이 약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전기전자와 제조업, 비금속 광물, 운수창고, 통신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2.77% 떨어진 252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현대차와 두산인프라코어, SK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현대산업과 호텔신라, CJ제일제당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건설 순으로 순매도 보였고요. 기관은 LG전자와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하이비전 시스템, 컴투스, 유진기업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제넥신, 지트리비엔티, 셀트리온 제약 순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톱텍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톱텍, 메디톡스, SM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의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WTI는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상에 대해 합의 가능성을 내보이고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유입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가능성이 남아있고 사우디의 예멘 공습 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자 않았다는 점에서 하락폭은 제한적입니다. 그 결과 WTI는 1.37% 하락한 67.7달러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돌파하면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1% 이상 떨어졌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날 채권 시장에 주목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날 3%를 돌파했는데요. 2014년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투자자들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조달금리 부담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채권을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되면서입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74% 하락하면서 24,024.13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1.7% 내린 7,007.35포인트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1.34% 하락하면서 2,633.56포인트로 장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3%를 돌파하고 증시의 역풍으로 작용하면서인데요. 24일 유럽 증시의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유럽 600 지수는 전일 대비 약보합세인 383.1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2014년 1월 이후 처음으로 3%대를 돌파하면서인데요. 대다수 유럽 기업들도 미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미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영국 지수는 0.36% 상승했습니다. 7,425.4포인트로 종가 기록했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는 0.1% 상승한 5,444.16포인트에 독일의 닥스 지수는 0.17% 하락하면서 12,550.82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18.49포인트 하락한 2,445.62포인트로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5.81포인트 하락한 887.8포인트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부터 동시호가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2.06%로 파란불 켜주면서 247만 2천 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 역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1.22% 내려주면서 8만 1,100원의 장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전일 대비 2천 원 하락했는데요. 현재가 16만 500원의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하락했습니다. 전일 대비 2.43% 하락했는데요. 현재가 46만 3천 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는 반면에 상승했습니다. 1.13% 상승해 35만 8천 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LG화학 하락했습니다. 1.2% 하락해 현재가 37만 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물산 역시 하락했습니다. 전일 대비 500원 하락해
13만 5,500원의 장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KB금융입니다. KB금융 현재 100원 상승해 6만 1,500원의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네이버 0.28%로 파란불 켜주면서 현재가 72만 3,000원의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하락했습니다. 전일 대비 3,000원 하락해 24만 2,000원의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역시 하락했는데요. 0.81%로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36,650원의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역시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00원 하락해 11만 7천원의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한지주는 보합권에서 변동 없는 모습으로 장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SK는 상승했습니다. 전일 대비 0.51% 상승해 29만 4,500원의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현재 보합권에서 변동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모레포시픽 1.62%로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현재가 34만 4천원의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SDS는 0.82%로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24만 2천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0.5% 내려주면서 19만 9천원의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텔레콤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는 0.49% 파란불 켜주면서 현재가 10만 1,000원의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1.13%로 빨간불 켜주면서 현재가 35만 8,000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역시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700원 상승해 23만 원의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라다이스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36% 하락해 22만 1,800원의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역시 하락했습니다. 전일 대비 150원 하락해 18,750원의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M 역시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37% 내려주면서 36,050원의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역시 하락했습니다. 3.63% 하락해 7,170원의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동서입니다. 동서는 상승했는데요. 전일 대비 100원 상승해 27,750원의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CJ ENM은 하락했습니다. 전일 대비 0.11% 내려주면서 92,800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GS홈쇼핑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800원 상승해 17만 6,800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모수진 앵커 자리하고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수진입니다.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장 초반에는 상승 개장했으나 외국인 매도 공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주요 종목들이 하락한 것도 영향을 줬는데요.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0%, 포인트로는 9.97포인트 내린 2464.14로 마감하여 4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388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는 4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4일간 매도 규모가 1조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매도 공세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전기전자가 2.74% 내렸으며 의약품, 비금속 광물, 운수창고, 통신업 등이 하락했습니다. 증권이 2.76% 상승했으며 건설업이 1% 오른 가운데 음식료품, 의료정밀, 철강금속, 기계, 화학, 운송장비, 전기가스업, 은행, 보험 등이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2.77% 내려 252만 3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1분기 실적 공개와 대만 반도체 그리고 오스트리아 반도체 기업이 2분기 매출 전망 하향 조정한 것에 영향을 받아 전일 대비 2.73% 하락한 82,100원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6%, 77% 증가한 8조 7,197억 원, 4조 3,673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9조 275억 원, 4조 4,658억 원을 밑도는 것은 물론 FN가이드 집계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시장 예상치 각각 8조 8,145억, 4조 4,211억 원을 소폭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관련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현대차가 1.88% 올랐습니다. 현대모비스가 0.62% 상승했으며 기아차는 0.1%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0.85% 내렸습니다. 전날 엘리엇은 순이익이 최대 50%까지 배당을 확대하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합병을 촉구했습니다. 엘리엇은 지배구조, 대차대조표, 주주 환원정책, 이사회 및 경영구조 등 4가지 분야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네이버가 두루킹 댓글 조작 사건 파문으로 1.36% 하락했습니다. 카카오는 3.6% 올랐습니다. 포스코와 LG화학, KB금융, 한국전력, 삼성생명, 신한지주 등은 올랐습니다. 지난달 중국인 관광객이 1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중국 소비 관련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가 11.49% 급등했으며 GKL이 7.03%, 아모레퍼시픽이 1.65% 상승 마감했습니다. 호텔신라는 장중 11만 원에 터치하여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호텔신라 어제보다 3.3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453개 종목이 상승했고 359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제 전일 대비 5.41포인트 내린 873.61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인터넷이 3.17% 하락했고 기계 장비, 건설, 제약, 비금속, IT 종합, 오락 부문 등이 내렸습니다. 통신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 금속, 운송, 금융 등은 올랐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9% 오른 반면 신라제는 5.23% 내렸습니다. 메디톡스가 4.29% 밀린 가운데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코오롱 티슈진, 스튜디오 드래곤, 휴재, 포스코 캠텍 등도 하락했습니다. 나노스가 1.82% 올랐으며 셀트리온 제약이 4.36% 상승 마감했습니다. SCI 평가정보, DMT, 포스코 엠텍, 우리기술투자, 라이오 캠텍 등 6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코스닥은 517개 종목이 상승했고요. 629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7원 80전 올라 1,076원 80전을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시노펙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마그네슘 원료와 남한 기술력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시노펙스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광전 리더스 인포에서 남북 신경제협력 사업의 하나로 초경량 소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자동차 초경량 부품 등으로 활용되는 마그네슘 원료인 마그네사이트 광은 전 세계에서 북한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최대 60억 톤에 달해 그 잠재 가치가 약 2,7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노펙스 세계 첫 마그네슘 판매 전용 방전 포장지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펙스 현재가 전일 대비 0.97% 하락한 4,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잉그루드랩 지분 인수로 미국 화장품 제조자 개발 생산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코스메카 코리아가 어제 24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오전 코스닥 시장에서 개장 직후 78,600원까지 뛰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쓴 후 하락하다가 이내 반등에 성공해 어제보다 1.59% 상승한 76,800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증권가에선 미국 식품의약품 규정 변경 이슈와 더불어 중국 시장 등에서의 수출 감소로 코스메카 코리아의 올해 1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양수 결정이 이를 만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코스메카 코리아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전일 대비 0.2%대 상승한 38,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유아용품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 영유아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에 주가 영향 준 것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북한 전문가 사이에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 성과가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책 브리핑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만월대 발굴과 같은 문화재 복원 산업, 북한 영유아를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이 이번 회담에서 합의돼 남북관계 복원의 상징적 의미로 제시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아가방 컴퍼니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현재가 전일 대비 1.38% 하락한 5,72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시트리입니다. 네, 시트리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 하반기 새로운 치매 치료제를 출시하며 파이프라인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 국가 책임제에 맞춰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트리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도네페질과 메만틴 제제 기반의 새로운 제네릭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네페질 제제의 국내 치료제 시장은 2016년 한 해 1,400원 규모를 넘어설 정도로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트리는 생산업체 계약과 허가 절차 등을 마무리한 후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새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시트리 제품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15% 하락한 7,73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 모습과 특징주 4종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들의 시장 마감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아시아국 주요국들의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190.08포인트 오른 22,278.12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08엔 후반대에서 움직이면서 자동차와 기계 등 수출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증시 마감 동향 만나보시겠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 대비 117.63포인트 내리면서 1,579.5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경제의 개선 신호가 이미 나타나면서 증시 전망이 좋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마감 동향 살펴보시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60.92포인트 오르면서 3,128.93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주가 속락한 여파에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출회하면서 3거래일째 하락 마감했던 중국 증시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양시장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락 영향받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0.9% 하락한 2,441.7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어제보다 0.37% 하락한 870.4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시장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하락세가 큰 업종별 현황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전기전자 업종이 1.75%가량 내리면서 업종지수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LG 이노텍 종목이 현재 4.4%가량 주가 내리면서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1분기 실적 부진의 하락세 보이고 있는 LG 이노텍 종목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5,500원 정도 내리면서 현재가는 11만 9,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 SDI는 현재 3.84%가량 내리면서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6,500원가량 내리면서 17만 6천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화전기가 2.26%가량 주가 내리면서 파란불 켜고 오늘 장 열었습니다. 편입 3일 만에 급등세 보였던 지난 17일이었지만 오늘은 2.26%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00원 정도 빠지면서 1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현재 약세입니다. 1.98%가량 주가 빠지면서 2%에 가까운 하락세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만 원가량 빠지면서 247만 3천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기가 현재 약세입니다. 0.85%가량 주가 내리면서 1% 가까운 하락세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00원 정도 빠졌고요. 현재가는 11만 5,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의약품 업종이 현재 약세입니다. 1.23%의 업종지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있는 의약품 업종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짚어보시겠습니다. 신풍제약 종목이 현재 1.58%가량 빠지면서 오늘 하락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60원 정도 내렸고 9,940원에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삼성제약 종목이 현재 1.5%가량 주가 내리면서 파란불 켜고 오늘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60원 정도 내렸고요. 3,93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약품이 현재 1.56%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0원 정도 빠졌고요. 6,330원에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반등세 보여줬지만 오늘 하락하는 모습 가져가고 있는 국제약품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녹십자 종목도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1.39%가량 주가 내리면서 오늘 다소 부진한 모습으로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000원 빠졌고요. 현재가는 21만 2,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업종도 현재 1.15%가량 주가 빠지면서 1% 넘는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든브릿지 증권이 1.71%가량 내리면서 파란불 켜고 오늘 장 열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50원 정도 하락하면서 2,880원의 현재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현재 약세입니다. 1.69%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켜고 오늘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000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현재가는 11만 6천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도 현재 약세로 장 연 모습입니다. 1.62%가량 주가 빠지면서 오늘 파란불 켜고 오전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50원 정도 빠졌고 15,150원에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한편 기계업종도 현재 약세입니다. 1.17%가량 주가가 빠지면서 역시 1% 넘는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두산인프라코어 종목이 3.52%가량 주가 빠지면서 3.3%대 중반의 약세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30원 내렸고요. 9,340원에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다스코가 2.55%가량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230원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8,80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통신업종이 0.9%가량 주가 오르면서 거의 1% 가깝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인스코비 종목이 현재 강세입니다. 3.21%가량 주가 오르면서 3%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00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가는 14,4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이 현재 강세입니다. 1.34%가량 주가 오르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000원 정도 올랐고요. 22만 6,500원에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종목이 현재 1.86%가량 주가 내리면서 파란불 켜고 오늘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만 7천원 정도 빠졌고요. 현재가는 247만 5천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가 현재 약세입니다. 0.85%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켜고 장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700원 정도 내리면서 81,30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2.61%가량 주가 오르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11만 8천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1.23%가량 주가 빠지면서 1%대 초반의 약세 흐름 현재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500원 정도 빠졌고요. 16만 1,00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파란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닥 시장 모습입니다. 하락세가 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화학업종이 현재 1.02%가량 빠지면서 업종지수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노캠텍 종목이 현재 4.5%가량 주가 빠지면서 4%대 중반의 약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00원 정도 빠졌고요. 6,37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퍼시픽 바이오 종목이 3.49%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3%대의 약세 흐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60원 정도 빠지면서 1,66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오 제네틱스가 현재 약세입니다. 2.8%가량 주가 빠지면서 3%대 가깝게 주가가 내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50원 정도 내렸고요. 15,65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종이 목재 업종이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다소 부진하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화기업 종목이 현재 2.65%가량 주가 빠지면서 2%대 중반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950원 정도 내리면서 34,85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크린앤사이언스가 현재 1.38%가량 주가 내리면서 1%대 초반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00원 정도 주가 빠지면서 14,2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보판지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1.19%가량 주가 빠지면서 1%대 초반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20원 정도 내리면서 9,98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CJ E&M 종목이 0.97%가량 주가 내리면서 1%대 초반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900원 정도 내렸고요. 92,00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종목이 0.85%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600원 내렸고요. 65만 2천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M 종목도 현재 약세입니다. 0.88%가량 주가 빠지면서 오늘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대 가까운 낙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800원 정도 내렸고요. 89,600원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 M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41%가량 주가 오르면서 빨간불 켜고 오늘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50원 정도 올라주면서 36,80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맥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1,406억 원 매도 형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흘째 하락 마감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입니다. 개인 현재 1,201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237억 원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현재 개인 68억 원 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1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기관이 66억 원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선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현재 개인이 501계약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151계약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1831계약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KB증권에서 제시한 이마트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단기 부진보다는 장기 성장성에 집중하자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리포트는 올해 1분기 이마트의 실적에 대한 내용부터 짚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서 이마트는 1분기 실적 총 매출액 4조 6,326억 원, 영업이익 1,633억 원을 기록하면서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나 영업이익은 6% 하회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별도 기준 총 매출액은 5%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또 발표했습니다. 오프라인 할인점은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영향과 임금 인상 영향으로 매출액은 0.3% 성장하는 데 그치고 영업이익은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스와 온라인몰 매출액은 각각 30%, 25%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마트24는 공격적인 점포 확장으로 매출액은 52% 성장했으나 영업 적자 1,15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리포트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분기 전망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의 2018년 총 매출액은 19조 48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118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할인점의 감익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영업시간의 단축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연간 영업이익은 4% 정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다만 2019년부터 인건비의 상승률은 다시 6%에서 7% 수준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할인점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부문은 이익 개선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할인점 감익에도 불구하고 연결 영업이익률 3.6%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트레이더스의 영업이익이 36% 증가하고 온라인몰과 이마트24의 적자는 전년 대비 84억 원, 49억 원씩 축소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적자를 기록하던 중국 할인점 사업 그리고 조선호텔의 면세점 부문은 2018년부터 실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지분법 이익 또한 증가 추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이에 리포트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줬고요. 목표 주가 34만 원으로 6% 상향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EPS 추정치를 14%와 9%씩 하향 조정했지만 목표 주가의 산출 시점을 수익성이 정상화되는 2019년으로 변경한 영향이라고 리포트는 설명해줬습니다.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식품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입지, 그리고 창고형 마트와 하드 디스카운트 스토어 등 차별화된 채널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향후에 온라인 부문에서의 실적 기회도 확대 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도 유효하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네, 앞으로 모든 사업 부문에서의 이익 개선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이마트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마트의 현재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마트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 어제 소폭 상승했지만 오늘은 2.4%, 2.04%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26만 4,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마트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만나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입니다. 썬데이토즈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해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성장 스토리가 시작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위베어베어스 더 퍼즐의 흥행 가능성에 주목해 볼 만하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5월 글로벌 출시를 계획 중인 썬데이토즈의 위베어베어스 더 퍼즐의 북미 시장 흥행 가능성을 높게 주목했습니다. 리포트는 북미 모바일 게임 유저들이 퍼즐 장르 게임을 선호하고 미국 iOS,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상위 15개 게임 중 퍼즐 게임이 각각 6종, 5종에 달하는 점을 들어 위베어베어스 더 퍼즐의 북미 흥행을 예상했습니다. 또 이어 캔디 크러쉬 시리즈가 아직까지 매출 순위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고 툰 블라스트, 꿈의 집 등 신규 퍼즐 게임도 흥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퍼즐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도 길고 신규 퍼즐 게임의 흥행 빈도도 높은 시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분기 전망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북미 시장에서는 이 게임과 같이 육성과 스토리텔링 기반의 퍼즐 게임이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베어베어스의 IP 높은 인기도 역시 게임 흥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위베어비어스 애니메이션의 회당 평균 시청자 수는 113만 명에 달하는데요. 위베어비어스 IP를 활용한 여러 상품도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국내 흥행 성과는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현재 매출 순위 20위권에 안착하면서 일평균 매출이 6,7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봤을 때 글로벌 일평균 매출을 2.5억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이 경우에 2018년 매출액은 1,44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43억 원까지 전망되는데요. 순이익은 364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 흥행 성과가 온기로 반영되는 2019년의 실적도 고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에 리포트는 목표 주가 5만 5천 원, 그리고 매수 의견으로 커버리지 게시했습니다. 컴투스의 경우에는 서머너즈워의 성공적인 글로벌 흥행 이후에 차기작 스카이랜더스 모바일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 반면 이 썬데이 토즈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해외 시장 흥행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점 고려했다고 리포트는 전망했습니다. 위베어비어스 더 퍼즐의 글로벌 흥행 성공 시 타겟 멀티플은 보다 높아질 수 있을 전망이라고 리포트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 위베어비어스 더 퍼즐의 흥행 가능성이 좋게 보이면서 좋은 전망 보여주고 있는 썬데이 토즈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썬데이 토즈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데이 토즈 현재 장중 특징주인데요. 어제보다 2.53% 상승한 4만 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썬데이 토즈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입니다. 신한금융투자가 내놓은 코스메스 종목 리포트입니다. 성장은 계속된다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포트는 1분기 실적부터 확인해 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현재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국내 부진에도 20%대 매출 성장이 예상되는 이유로 중국과 미국의 법인 성장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 매출은 1,352억 원으로 5%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주력 고객사인 로드샵 부진으로 세계 분기 매출 감소를 전망했습니다. 반면 중국 법인은 30%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작년 증설 이후 수주 증가로 상해 법인 매출액은 898억 원을 기록했다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법인은 매출 448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작년 3분기 인수한 누월드 신규 매출 때문인데요. 영업이익은 101억 원 전망했습니다. 국내 법인 마스크팩과 원부 포함 매출 증가로 인한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분기 전망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매출액이 1.2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코스맥스입니다. 국내와 해외 법인에서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점인데요. 올해 국내 법인의 매출액은 5,869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매출액은 2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겠다고 리포트는 전망했습니다. 사드 규제에 대한 완화와 작년 기저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중국 법인의 매출액은 4,852억 원을 기록하겠다고 리포트는 전망을 해줬고요. 작년 증설과 신규 수주의 증가로 상하이와 광저우 매출 증가율은 각각 31% 그리고 28%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의 매출액은 누월드의 신규 매출 가세로 1,822억 원을 기록하겠다고 리포트는 전망해줬고 누월드의 매출액은 1,391억 원으로 예상해줬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642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의 매출 회복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1.4% 개선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올해 순이익 추정치의 상향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21% 올린다고 말해줬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중국과의 정치적 이슈 완화로 인한 국내 법인의 매출액 회복, 그리고 미국과 중국 법인의 매출 증가, 국내 법인 매출 회복으로 인한 영업이익률 개선입니다. 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코스맥스입니다. 이어서 코스맥스의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전일 대비 1.28% 하락한 15만 4,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맥스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내놓은 리포트고요. 한국가스공사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책 변화가 안정적인 실적으로 시연 중이라는 제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국공사
1분기에서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이 확정돼서 2031년까지의 LNG 장기 수요 전망이 연평균 0.81%로 증가해서 상향 조정됐다고 리포트 발표했습니다. 특히 발전용 수요의 경우 연평균 0.26% 증가로 수정돼서 지난 계획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2030 정책에 따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신에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중간 단계의 클린 에너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1분기 LNG 판매량은 계절적 성수기 효과 및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6% 증가한 1,243만 톤을 기록했다고 리포트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1분기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대규모 손상 차손을 반영한 호주 GLNG 사업의 원가 개선으로 유가 수준이 $60 이상 유지하는 현재의 추세에서는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리포트는 전망해줬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증가 추이를 유지하고 있는 이라크 주바이르 바드라 사업은 올해에도 긍정적인 영업 환경 기대된다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원전 가동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 하반기 80% 이상 수준으로 회복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도입된 석탄 화력 설비로 인한 기저 발전 설비 용량 확대 및 신고리 사오기 등 올해 하반기 이후 완공 예정인 기저 발전의 설비가 여전히 많은 상태에서 원전 가동률 회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봄철 노후 석탄 화력 가동 중지로 인한 발전용 수요의 증가, 미수금 정산 완료로 인한 가격 경쟁력의 확보로 산업용 도시가스의 수요 확대 등을 반영해 한국가스공사의 연간 수익 추정을 상향 조정했다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64,000원 상향했습니다. 현재 유가 수준 감안해보면 해외 자원 사업에서의 송상차손 반영 기능 가능성을 매우 낮아 보이고요. 이로 인해 배당 매력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리포트는 전해줬습니다. 네, 1분기 LNG 판매량의 증가와 해외 자원 프로젝트의 수익성 개선으로 좋은 전망 보여주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전일 대비 0.75% 상승한 53,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 CJ입니다. 대신증권은 CJ에 대해 CJ제일제당과 CJ올리브네트워크스의 지분 가치가 떨어졌다며 목표가를 21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자세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CJ 현재 1.83%의 하락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16만 1,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CJ의 순자산 가치에는 두 회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J는 CJ제일제당의 지분을 44.6%, CJ올리브네트워크스의 지분을 55%씩 보유하고 있는데요. 각 자회사의 순자산 가치 중 비중은 25.6%, 그리고 21.1%에 달합니다. 다만 자회사의 실적들이 바닥을 통과 중이고 CJ올리브네트워크스의 성장도 진행 중이라며 주가 하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을 감안하면 매수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SM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25일 SM에 대해 회계기준 변화 등으로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5만 원에서 47,000원으로 낮췄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SM 현재 0.37%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80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SM의 실적 개선 기울기가 다소 조정될 여지가 있지만 여전히 신규 아이돌 라인업 가시와 콘텐츠 제작 경쟁력 강화 등 기대감을 가져갈 근거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실적 우려와 프로듀싱 용역 관련 의혹으로 최근 투자 심리는 악화된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자는 수익 인식 시점에 관한 것으로 펀더멘털 변수로 볼 수 없으며 후자 또한 새롭게 제기된 사실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사업의 강한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것이 투자 포인트라는 관점에서 실적 개선 파급력이 감소한 데 따른 강약 조절 정도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KB증권은 25일 현대차에 대해 실적이 부진하겠으나 주가 방향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9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현재 0.62%의 하락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16만 1,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B증권 연구원은 이익 기여도가 낮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형 모델들이 선전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미국 판매와 제네시스 딜러망 재구축과 관련한 마케팅 비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현대차 본업의 실적이 더디게 회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대 시점에서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변화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그는 엘리엇이 요구한 주주가치 재고 방안이 일부가 현실화될 경우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25일 YG엔터에 대해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단기 매수, 목표 주가는 32,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현재 보합권에서 변동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일본 콘서트로는 입대 전 진행한 빅뱅의 마지막 돔 투어, 전년 하반기 아이콘 투어 일부가 인식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국내 음반은 2월 컴백한 아이콘 외에는 판매가 미미했으나 YG엔터의 강점인 음원 점유율은 높게 유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2분기 이후는 빅뱅 공연 인식 종료에 따른 구조적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반면 빅뱅의 라인업 성장, 콘텐츠 신사업, 자회사 적자폭 감소, 중국 공연 매니지먼트 정상화 등 기대 요인도 다수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예견된 가믹이 시작되는 시기와 잠재 기회가 더욱 구체화되는 시기를 함께 염두에 둔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개장 특징주 4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시간 등락률 상위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률입니다. 대유에이텍이 현재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10.08% 상승해 현재가 1,36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들 휴브레인은 상승 반전했습니다. 8.88% 상승해 현재가 4,22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부건설입니다. 6거래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850원 상승해 12,8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흥철강입니다. 2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5.21%로 빨간불 켜주면서 1,61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하락률 높은 종목 보겠습니다. 해인은 하락 반전했는데요. 6.84% 하락해 7,08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DY파워 역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7.11% 하락한 19,6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성건설 역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6.25%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70원 하락해 2,5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 역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5.99% 하락해 15만 7천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CTC 역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170원 하락해 3,06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버즈는 3거래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4.67%로 파란불 켜주면서 12,2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지사가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 반전했는데요. 30%라는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150원 올라 13,6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라섬유입니다. 2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800원 상승해 3,93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젠스는 상승 반전했습니다. 18.28% 상승했는데요. 2,2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원테크 3거래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330원 올라 9,08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높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틸플라워가 하락 반전했는데요. 78.95%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56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입니다. 2거래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111원 하락해 54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DMT입니다. DMT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가 3,44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YD 온라인입니다. 6.08%로 파란불 켜지고 있는데요. 2,39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높은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리포트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은 만큼 관련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시대가 개막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 전략 짚어준 리포트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 리포트에서는 한반도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 내부 항구적 평화 기조 고착화 가능성은 국내의 투자가 센티멘트 변화를 경유해 국내 증시 코리안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 완화의 직간접적인 트리거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 시각선회가 한국 증시 할인율 개선을 이끌고 수급 러브콜 기류 강화를 통해 시장의 추세적 레벨업 시도를 견인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반세기 넘게 자행됐던 북한의 무력 기습 도발 행위의 매크로 펀더멘탈 측면 파장을 명확히 가늠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으로 보고는 하는데요. 그간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구조적 요인과 함께 기반형 학습 효과 논리를 양극단으로 하는 심리 변화를 통해 가격 변수에 반영됐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리포트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중장기적인 판단 전략 보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두 번째로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시대 개막과 분명한 연결고리를 지닌 투자 대안 옥석 가리기에 주력할 필요가 있겠다고 조언해 줬습니다. 3대 경제벨트 구축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실현 전략의 포커스는 북한 내부의 인프라 확충과 산업 기반의 재정비 작업에 최우선적으로 집중될 개연성이 높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의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남북 간의 경제 협력 시도의 초기 단계는 건설과 유틸리티, 교통, 물류와 통신을 위시한 인플라 확충 투자 사이클이 견인할 여지가 많다고 짚어줬습니다.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위한 남북 간의 물자 교류 확대 가능성은 기계업종과 소재업종 등의 중간재 수요 증가 가능성으로 파급될 것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주기도 했는데요. 인적 교류의 비약적인 증가는 IT와 자동차, 패션과 음식료, 소비재 수요 기반 확대에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 내부의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시대 주도할 업종과 종목 대안 추려줬습니다. 남북 접경지역 도시 개발부터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을 연결하는 교통축과 신도시 구축 수혜가 기대되는 건설 업종들이 있습니다. 현대산업과 태영건설, 현대건설, 유진기업 등이 있고요. 북한산 무연탄 도입 확대와 러시아산 가스관 배관 설치 공유 등의 복합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유틸리티 업종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한전 KPS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 내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수요 증가의 기폭제로 기능할 여지가 많은 철강 업종들이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종목들이 있고요. 남북한 철도 복원과 동북아의 물류 허브 구축에 연유한 구조적인 성장 수혜가 기대되는 기계 업종들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와 현대 로템,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 건설기계 등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복원 시 원가 개선이 기대되는 패션 업종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인디애플을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 리포트는 제시해 줬습니다. 네, 남북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 예상까지 짚어준 리포트였습니다. 건설과 유틸리티, 철강 업종과 기계 업종들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구간 지수 흐름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48%가량 포인트 빠지면서 2452.1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51%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는 878.08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장시작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